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내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서 문제 있었지만 어제 해결했다. 한미 정상회담 언급하며 한국 뭔가 해보려 했지만 약속 지켰다. 뭔가 해보려 했다고? 뭔가 해보려 하기는 뭘 해보니겠냐? 해보려 하기는 뭘? 똥 퍼포먼스 우짜가 계속 얘기했고, 우짜는 기대 하나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기대 하나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해가지고 똥 퍼포먼스 다시 재확인해줬고, 자세가 묘한데. 에, 정상회담,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내렸다. 취지, 정상회담 전에 남아있던 양측간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저 협상이라 할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우짜는. 우짜 이거 관심 없어가지고요. 트럼프가 그 평택기지 소유권 발언하는 거, 거기에 이재명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대응을 했는지, 또는 표정이 어땠는지, 그걸 우짜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보겠는데 보나 마나 뻔하다 싶어서 아예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오늘 떠들려고 일부러 볼까 하다가 안 봤습니다. 뭐 보면 어차피 똥 퍼포먼스 확인되는 건데. 하여간 여기서 지난달 30일 미국과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이상 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 조건으로 기존에 한국에 매겨진 25% 상호 관세를 15% 낮추기로 관세 합의했다. 바뀐 거 없습니다. 도대체 뭘 얻어왔다는 건지, 도대체 이거 얻어올러 간 게 아니고요. 우짜가 보기엔 이게 무슨 놈 실형 외교인지 모르겠는데 해명 외교죠, 해명 외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인상이 그런 모인데 아니다. 그 해명이나 하러 갔지. 도대체 뭐 하러 갔습니까?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간 우짜는 영상도 아예 안 봤고요. 웬만하면 영상 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 봤습니다. 안 봤고. 지금 발표된 것만 봐도 지금 이게 얼마나 똥 퍼포먼스인지 대강 알 수 있는데, 우짜가 이거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요, 기억에 남는 것만 따로 열거해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미국에 1,500달러 추가로 또 투자한다고 이번에 얘기했죠. 기존에 3,500달러 자빠라져 있고요. 예, 요거 3,500달러 기존 거 자빠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백악관 가서 이거 쇼한다고, 이거 해명 쇼한다고 가가지고 말하면서 얼마를 더 추가했습니까? 1,500달러 또 추가됐죠. 예,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LNG 이건 뭐 우리나라 돈에서 26조 원, 무려 26조 원입니다. 이거 문재인이 때 우리나라가 중국 제끼고 미국산 LNG 1등으로 가장 많이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문재인이하고 똑같아요. 미국산 LNG 26조 원이나 추가 수입하고요. 국방비 증액 뭐 이건 뭐 보나 마나 뭐 예상됐던 거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또 500억 달러 또 쏜다고 했죠. 그리고 LNG 1,000억 달러는 그대로 또 자빠라져 있고, 농축산물 개방 이거 뭐 지금 안 왔다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건 이것도 계산서 또 들이밀겠죠. 뻔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협상이 가가지고 해명쇼나 하고 자빠졌었는데 이거 보고 지금 뭐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돈 가지고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돈 갖다 바치겠다 하는 게 뭐 그런 거는 우짜도 합니다. 예? 돈 주겠다 하는 건 우짜도 해요. 거지다라고 대통령 뽑아놨어요? 대통령 뽑힌 겁니까? 하여간에 평택 기지 소유권 어제 우짜가 그냥 드라이하게 소개했는데 그냥 뭐 전달하고 치웠는데, 우짜가 이거 평택 미군 기지 소유권 이거 트럼프가 말한 거 이 관련해서 연합지라시에서 뭐 떠드는가 싶어서 오늘 아침에 5시부터 해서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소유권 관한 얘기가 지금 연합지라시에서 안 나옵니다. 이 보나 마나 이것들 하여간에 이 정권 눈치 본다고 아픈 부분은 아예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 안 하면 우짜가 얘기하죠. 대문에서 쏙 빼고 얘기하는 연합 찌라시 이거. 대문에서 쏙 빼고 얘기하는데 우짜가 보기에는 이거 억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짜가 어제 그냥 얘기만 하고 도대체 이재명이 뭐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걸 몰랐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반응거 나발이고 패스하고요. 우짜 말하고 싶은 거 말씀드립니다. 자, 국가 있죠.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국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죠. 자, 이것도 모르면서 뭐 나가서 뭐 협상한다 이런 거 이거 개념 반 말아먹은 거라 보면 되고요. 이재명 팬들이야 뭐 이런 거 알겠어요? 모르지 뭐. 그 중에서도 영토, 국민, 주권 이 중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뭡니까? 영토죠, 영토. 영토가 있어야지 국민을 살 수 있고요. 국민이 살 수 있고, 주권을 갖다가 우리나라 주권을 갖다가
대리해서 하는 게 누굽니까? 정부잖아요. 정부, 이재명 정권 같은 거. 이런 것도 뭐가 있습니까? 영토하고 국민이 있어야지 저 정부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권을 갖다가 남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영토가 우리가 보기엔 제일 중요합니다. 지정학에서 봤을 때도 항상 지리가 항상 앞에 붙는 것처럼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요.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건국절 논란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오고 있죠. 이 건국절 논란에 관련해서도 또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네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건국절 찬성파 쪽에서 말하는 게 뭐다면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루과이에서 체결한 거거든요. 1933년에 대략 한 100년 전이죠. 여기서는 몬테비데오 협약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네 가지로 봅니다. 영토, 국민, 정부, 주권 이렇게 네 가지가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갔죠. 이 정부가 들어간 거 왜 정부가 들어갑니까? 이거 외국하고 이 교섭 관련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고 정부라는 게 하나 중간에 낀 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짜 보기에는 몬테비데오 협약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만 퉁쳐도 돼요. 1933년 그때 세상이 어땠는지는 대강 아시죠? 대단히 곤란했고 요때 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협약이 나올 때쯤에는 미국이 이제 몰로 독트린이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된 상태라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유럽 열강 너가 타치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거 해갔던 게 이제 결실을 거둔 때가 해가지고 1933년이죠.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미 패권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유럽 애들이 이거 미국은 아직 취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잘 안 받아주고 뭐 그랬죠. 뭐 그래 뭐 민족 자결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 나오고 뭐 민족 자결 그거 텍스트만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종이 뭐 보냈다가 빠꾸 먹고 뭐 별의별 생쇼가 난다 하다 그것까지 너무 길다. 하여간에 이거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이유로 건국절 논쟁이 나왔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루과이에 있는 몬테비데오라는 지명에서 나온 것처럼 몬테비데오 협약은 몰로 독트린이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즉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가 기본 베이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외교 능력에 해당 국가의 외교 능력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짜겐적으로는 기존의 영토, 국민, 주권 이게 3요소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뭐다? 트럼프가 평택 기지 소유권 넘기라고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한번 찔러봤죠. 이거 자체는 찔른 거 돼가지고 양해 이해는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혹시나 이거 꺼내가지고 소유권 넘긴다. 그러면 매국노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토를 넘긴다. 매국노 확정입니다. 매국노. 자 넘어가고요. 무슨 협상을 잘하다고. 특사단 시진핑 경천 동지 않는 한 방안. 야들은 꼭 이런 이런 거 쓸데없는 말 갖다 계속 붙이네. 방한한다. 한한령 해제는 산 확인. 박병세 가서 쇼하고 자빠졌네 진짜. 반중 정세의 조치 필요성 거론, 문화 개방의 시간 더 걸리듯 방중 일정 마무리하며 히토리오 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 진전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보면 아는 거고요. 더불어 이것들을 맨날 말로만 해가지고 구라부터 미리 쳐놓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게. 막 가서 사진에 처찍고 앉아있고 우짜겐 쪽으로는 미국 가면서 이거 보낸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무슨 최소 지역 맹주라도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고 자빠졌는데 아닙니다. 건건별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가 외교를 해야 되지. 무슨 미국의 이재명이 가는 동안에 중국의 일에 특사단을 처분해가지고 이짓거리 하고 자빠졌고 대단하다 하여튼간에 뭐 우리나라 원화가 무슨 달러 기축통화 타령하고 자빠진 수준인데 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오늘도 뭐 패드 쿡 해임 건 관련해서 좀 떠들어대니까요. 요즘 뭐 맨날 일에 떠드네. 자 김건희 특권 오늘 권선동 피의자 소환 통일교 의혹 조사. 김 여사 특검만 일하고 있네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좀 잡아쳐넣어라. 예, 김건희 특검 김 여사 특검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두 개 특검은요 그냥 끝내고요. 김건희 특검이나 그냥 돌려라. 실 때문에 세금 쓰지 말고 김건희 특검이나 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볼 것도 없고. 송파 세모녀 비극 맞는다. 막는다. 부양 의무자 족쇄 푼다.
단계적 폐기지. 이것도 AI 또 티 나오네. 참. 아무 때나 AI를 갖다가 낀가 넣는구나. 가장 큰 장벽 부양 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국가의 생계 및 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겠다 이거죠. 잘 해주겠다 이건데 이거 뒤에 거 볼 필요 없이요. AI 이건 패스하고 뭐 대단한 맨날 AI 타령하고 자빠졌냐. 이거 그 의무 부양자 이건 이거 뭐 족쇄를 푼다 이러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재명이가 가가지고 요번에 국방비 증액한다 하고 뭐 5만 거 돈 다 퍼준다고 이제 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그 미국 달러처럼 기축통화국입니까? 돈 미친 듯이 찍어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빚 이빨 땡겨가지고 맛이 간이 많이 이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용과리 통배입니까? 돈 없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돈 쓸 때는 이미 다 예약해놨고 이거 지금 폐지한다고 이게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갑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산수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들어오는 게 뻔한데 이거 부양 의무자 족쇄 푼다고 이게 또 해결이 되냐고. 비극 막는다? 막기는 뭘 막냐 막기는. 협상 개똥같이 하고 왔는데 국힘 장동경 축하합니다. 국힘 망하는 소리가 계속해 들리고 있네. 내용도 짧네. 국힘 망한다는 소식이네요. 잘 돌아갑니다. 국힘 잘 망하고 있고, 장동혁이 지금 이 가지고 대표된다는 건요. 지금 윤석열이 팬들이 지금 국힘에서 바글바글하다 이 소린데, 우짜가 지금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지겹도록. 지난 총선 때, 지난 총선이 아니구나. 지지난 총선이구나. 지지난 총선 때 더불어 선거운동 미친 듯이 해가지고 더불어 의석수 불려주고요. 그리고 세계사의 길이 남을 희한한 자폭질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 되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한 게 뭡니까? 자칭 보수 윤석열이 아니에요. 근데 자칭 보수 윤석열한테 아직도 미쳐있다. 아직도 윤석열한테 미쳐있는 정당이다.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주 뭐 인지 부조화가 막 쩐다고 보면 됩니다. 저기는 조국이 광주서 이야 이거 뭐 퍼포먼스가 항상 이렇네. 윤석열이는 끝났다니까 뭐 윤석열이 운명 같은 소리하고 자꾸 있나. 윤석열이 운명이 이럴 것 이런 거 소리하기 전에 이재명한테 빨리 해가지고 재판 빨리 좀 끝내라 해라. 윤석열 거. 우짜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것도 세월아 내월아 간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전남서 젊은 DJ 제2의 노무현 참나 참 기도 안 찬다 내 보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짜는 노사모 출신이지만 우짜 노무현 해가지고 제사 때 안 갑니다. 그때 해가지고 사망했을 때 그때 가고 그 다음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압니까? 노무현 갖다 팔아먹는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DJ는 지금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민주 빼야 된다니까. 더불어에서 이제 DJ 뭐 이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없잖아요. 노무현은 팔아먹기만 하고 이제 노무현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개똥 같은 것들이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DJ하고 노무현 팔아 처먹고 앉아있다. 넘어갑니다. 뭐 저런 게 나와가지고 뭐. 업체에서 억대 뇌물 이화영 측 이 대통령 관계로 이재명 관계로 수탁이 기소됐다. 내가 지금 이거 억울하게 됐다 이 소리네. 아이고 여기도 또 검찰의 공소권 남용. 대단한데. 에? 에이, 뭐 돈 받아 먹고 해가지고 뭐 저 북한권 해가지고 거기도 걸려 있고 도대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대법까지 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근본부터 말아먹고 앉아 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이 팬들한테 더불어하고 이재명이 반란 세력이라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대법까지 가지고 확정됐으면 찍소리 안 하고 해가지고 그냥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있다고 소리를 계속 하냐고. 사면도 개똥같이 하고 앉아있고 넘어가고요. 막 우리나라 얘기 백날 해봤자 혈압만 오르고 다른 거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1번입니다. 이거 1번 코어 CPI고요. 미국의 코어 CPI고 이래 됩니다. 이건 일본에 가지고 셀텍스 그러니까 이게 소비세죠 소비세.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소비세 이래 되는데 말씀 들어보면 차트가 이제 허런게 일본 거 허연게 미국 거 이래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허연 거 밑에서 놀다가 잠깐 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디비져 가지고 여기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디비져 올라간다. 요 앞에 잠깐 리세션 왔을 때 요때 빼고는 요거 가지고
완전 디비저가 가져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신선 제품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죠. 연료를 제외한 일본의 코어 CPI 뭐 그런 물가 지수 우리나라에서 이러죠. 코어 CPI가 2019년에 소비세를 갖다가 일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에서 10% 올렸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수치가 살짝 왜곡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할 경우 48년 만에 뭐 이거 한참 갑니다. 한참 48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약요 뭐 이리 쭉 나와 있죠. 이거 디비진 거 4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보다 해가지고 일본의 코어 CPI 근원물가 지수가 미국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는요 일본을 두고 디플레이션 천국이라고 부르면 신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해가지고 지금 장기 국채 초장기 국채 보면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 신기록 세우고 있죠. 예,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자 넘어가고 자 요거는 오늘 문자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 이거 뭐 쿡 자른다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중국 경제 얘기 좀 더 하려다가 대충 해가지고 분량 갖다 줄였습니다. 하여간 말씀 들어보면 지난 5년간 중국 경제의 변화라는 얘기인데 해가지고 중국 얘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다음에 또 시간 내는 대로 하도록 하죠. 중국의 경우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5년 전이죠. 2020년 8월에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의 차입 그러니까 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차입을 억제하는 유명한 3 레드 라인이라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라 합니까? 3조 홍선 또는 3도 홍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한자 그대로 해가지고 3조 홍선 또는 3도 홍선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3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뭡니까? 부동산 개발사들의 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이죠. 이거를 갖다가 2020년 8월에 도입하면서 말이 뭐 도입이지 사실상 규제죠. 규제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기로 중국 당국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숫자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노리고 터뜨리다. 그래가지고 우짜개적으로 2020년, 2021년 이래가지고 중국식 경제 성장 모델이 뭐 어떻게 터졌나 등등 해가지고 관련 포스팅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후에 2020년 8월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반해서 하이엔드 제조업, 특히 전기차로 대표되는 전기 자동차로 대표되죠. 중국의 전기차 산업,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로 대표되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는 빠르게 증가했고요. 덕분에 2025년 현재 이 분야 전기차하고 배터리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쪽의 경우에는 누굽니까? 중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이제 부정하기 힘듭니다. 즉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경제 모델은 대규모 주택 및 기본 인프라 건설 같은 양적 확장에서 과학기술 분야로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변화를 갖다가 할 수 있었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금융 시스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사회주의화된 까닭이고요. 이걸 갖다가 비싼 말로 하니까 사회주의화 되었다 이러는데 싼 말로 말씀드리면 국유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사들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하이엔드 제조업체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덕분에 혹자는 중국 모델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투자를 하이엔드 제조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반대쪽 흑자는 특히 중국 정책 이반자 관점에서 봤을 때의 혹자 이쪽은 중국 하이엔드 제조업 같은 새로운 질적 생산 능력 개발은 중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중국산 배터리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와 같은 매우 저렴한 친환경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 전환, 중국의 거대한 전환을 통해 이익률이
급감했죠. 중국 기업들이 이익률이 급감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지요. 이런 가운데 기후론자들에게는요, 탄소 배출량 감축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왜 태양광 패널, 배터리 그리고 뭐 전기차 등등 이걸 통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된다. 이기 때문에 기후론자들에게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짜도 자전거 타고요. 대부분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만 타이어가 한번 빵꾸 나죠. 타이어 한번 빵꾸 나는데 타이어를 갖다가 지렁이, 그 자동차 같으면 뭐 지렁이 같은 거 쑤셔 넣어가지고 뭐 땜빵을 하든지, 또는 자전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패치 있죠, 패치, 빵꾸 패치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땜빵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빵꾸가 난다. 이러면요, 뭔 짓을 해도 해당 타이어를 갖다가 쓸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타이어 자체를 다 통째로 다 바꿔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일본이 이미 선례로 사례를 보여줬죠. 버블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버블을 갖다가 터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가 일본이 잘 보여줬죠.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지옥에 빠져 있었던 거. 이런 것처럼 일본이나 타이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크게 터진 빵꾸 또는 버블은 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 중국이 어떻습니까? 디플레이션 귀신 씌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있죠. 예, 요거 관련해서 우짜가 좀 더 얘기하려 했는데 오늘 그 쿡 자른 것 때문에 쿡 자른 것 때문에 분량을 갖다 급 축소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추가로 말씀드리죠. 요즘은 맨날 이 짓이네. 하다가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우짜가 인도 관세 그 50% 인상된다고 했는데, 공문 나왔습니다. 공문 나와서 짧게 추가해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월 27일 오전 12시 1분, 그 미국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월 27일 오전 12시 1분부터 인도에 부과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고요. 요걸 갖다가 12시 1분, 그러니까 27일 12시 1분에 발효가 됩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 에너지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관세를 갖다가 25%에서 50% 올리죠. 네, 올해가 넘어가고요. 네, 이란, 유럽 3개국, 그러니까 E3죠. E3.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스냅백 발동 여부 논의한다. 합의 불발이 나오네. 자, 요거는 우짜가 뭐 하메네이가 준비한 함정 등 그 이란 관련 영상에서 이미 이 스냅백 얘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예, 이거 유엔 안보리 결의 2232로 요거 관련해서 우짜가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관련한 얘기를 해가지고 스냅백에 대해서 우짜가 요것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렇지. 2018년 해가지고, 이건 트럼프가 나왔고요. 이건 트럼프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스냅백 발동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은 스냅백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인 안보리 결의 2231호가 오는, 그러니까 2025년 10월 18일, 요것도 우짜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래 되는데, 우짜가 하메네이가 준비한 함정이라는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란 측에서는요, 요거 스냅백 관련해가지고, 제재 해제하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하고, 2025년 10월 18일, 요거 만료되는데, 요거 만료되면 뭡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스냅백 메커니즘이 발동되죠. 예, 재발동이라긴 그렇고, 발동됩니다. 요거 메커니즘 자체가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요거 스냅백 메커니즘을 제거할 경우,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18개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다고 우자가 하메네이가 준비한 함정이라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고요. 일단 이란 건의 경우는 한번 궁금하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게, 우자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 분위기가 갈수록 현재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우자 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또 2차 전쟁 올해 안에 두 번째 쌈박지 나올 것 같다고 이미 그 해당 영상도 올렸고 코멘트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빚더미 앞에 허리띠 졸라매다가 해산 위기 몰린 프랑스 정부 이래 되죠. 시민투표 요청, 좌우 야권 정부 불신임, 마크롱 사임 요구 거부, 아주 잘 돌아가고 자빠졌죠. 프랑스 관련해서는 우짜가 유튜브 시작한 게 작년 2024년 6월인데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프랑스의 혼란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꼽사리를 껴서 영국 정치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해가지고 보수당, 노동당 이제 다음에 되면 어디다 독립당으로 넘어갈 거다 해가지고 이미 그것도 예상했고요. 뭐 일단은 노동당으로 넘어간 건 일단 우짜가 맞췄고 프랑스 쪽에 대해서는 이미 우짜가 혼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증폭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요거 기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프랑스 국채 10년 10년물 하고요. 독일 국채 10년물 사이의 스프레드가 현재 70에서 80bp로 해가지고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네. 벌써 시간은 25분이고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게요. 프랑스 국채 10년물하고 독일 국채 10년물 간의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딱히 버는 거는 자체가 독일만큼 안 되는데 빚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적자도 엄청 심하고 이렇습니다. 독일에 비해서 상태가 상당히 꼬름꼬름한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자. 요즘 뭐 이벤트가 매일마다 뻥뻥 터지니까 트럼프가 종전 합의 실패 시 러시아 강력 제재 예고 세계전쟁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죠. 그래가지고 협박질을 하고 있네. 경쟁이 러시아에 나쁠 거 젤렌스키도 꼭 순수하지 않아. 트럼프가 뭐 이래 떠들고 앉아 있는데요. 자신 있으면 지르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지르면 되고요. 넘어가고. 뭐 트럼프 맨날 뭐 구라치고 이런 건데 뭐. 자, 이거는 세베르스크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할 일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8월 셋째 주 러시아군이 세베르스크 북쪽 여기죠 여기 우짜기 표시죠 세베르스크 북쪽에서 꽤 많은 전진 진격 진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해하면서 땅을 갖다 많이 먹었대요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까다로운 방어선 이 뭡니까 유명하죠 세레브란스키 숲 요 자체가 이 숲 자체가 상당히 깝깝한 이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러시아군한테 상당히 깝깝한 이 방어선이었는데 이걸 현재 돌파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요 밑에 이게 강이 지나가죠. 요 광이 지나가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죠. 요게 지금 이게 행정구역인데 요게 뭐냐면 이게 루안스크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언된 거 상으로는 루안스크 땅을 다 이제 회복했다, 또는 해방시켰다 얘기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아직까지 요 정도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요게 남아 있다. 요거는 일단 아셔야 되고 요 끄트머리 좀 남아 있다. 이건 아셔야 되고 하여튼간에 도네츠크, 루안스크 경계선이 있죠. 요겁니다.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경계선이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세레브란스키 숲, 세레브란스키 숲 여기에 중앙을 현재 돌파를 했고요. 이 숲이 이쪽까지 이어지니까 중앙을 돌파한 러시아군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 요 강이죠, 요 강. 요 강입니다. 줄여서 도네츠 강이라는데 하여튼 이 강을 향해서 남서쪽으로 진격했고요. 여기 있던 우크라이나 진지들은 다 돌파 당해가지고 강 북쪽, 요 강의 북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갖다가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진지를 동쪽에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보시면 이 동쪽에서 해가지고 포위하고 있잖아요. 요 남아 있잖아요. 여기 강이 요래 있고 이래 되니까 요래 됩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현재 어떻게 됐다? 우크라이나고 이거 밀려났으니까 어떻게 됐다? 요 밑에 뭡니까 이거? 디브로바 이게 좀 크게 되겠네. 이게 그게 아니고 디브로바입니다. 이 글자가 깨졌는데 디브로바 이쪽에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톡였다 이래 됩니다. 드로니우카 이래 되겠네. 이 글자가 일어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밀려가지고 요쪽 드로니우카 이쪽으로 강을 넘어서 드로니우카 이쪽으로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쪽으로 지금 현재 후퇴했다 이게 됩니다. 얀펠 있고 이래 됐죠. 요 좀 더 가면 이 위에 또 중요한 병참 허브가 있는데 이것도 잘라 먹었는데 하여튼 여기도 우자가 해가지고 전에 해가지고 지난달인가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세베르스크 쪽에 업데이트를 잠깐 해봤다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트럼프 전례 없는 연준 이사 해임 논란 가열 법정 공방 비화됐다 이게도요. 모기지 사기 혐의로 쿡 이사에게 해임 통보 이어 후임 지명 채비다. 쿡은 불법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소송 내기로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연준은 이사 임기 중요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떠들었고 대출 사기 이게 모기지 관련 건이죠. 이 여자고요.
뭐 내용은 별거 없네. 내용 별거 없으니까 웃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하루라도 쉽게 지나가지 않는데 하여간 트럼프가 쿡 자른데 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웃자가 보기에는 어제 해가지고 주요 뉴스는 이재명이 아니고요. 이재명이 아니고 쿡입니다. 쿡 관련 건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뭐 하다가 요것도 제대로 얘기하려면 프로젝트 2025를 갖다가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웃자가 이거 프로젝트 2025 영상을 작업해서 빨리 올려야 되겠네. 하여간에 말씀드리면 먼저 패드 이사회 멤버들의 임기는 모두 5년입니다. 웃자가 이사회 해가지고 그 위대한 위키리크스에 제가 가온 겁니다. 뭐 편의상 이래 가져왔으니까 그냥 이해하시고요. 요 총 7명입니다. 요 7명도 하나는 자리가 비어 있고요. 요 자리가 비어 있고 이래 됩니다. 여기에 미란이 들어가죠. 미란이 이제 지명돼서 가지고 좀 있으면 미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7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 되죠. 패드 이사회 멤버들의 임기는 모두 5년이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자리가 1하고 6으로 끝나는 해, 예를 들면은 2026년 2월, 그러니까 2월에 항상 뒷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해의 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패드 이사회 멤버들은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뉴욕 패드 등 지역 연방은행 이사회에서 해당 연방은행의 총재, 그러니까 뉴욕 패드 총재죠. 예를 들어서 뉴욕 패드 총재를 갖다가 재임명하고요. 해당 그 연방은행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연방은행에서 임명한 총재를 갖다가 올리면, 총재를 가서 임명해서 올리면, 다시 패드 이사회에서 다시 또 한 번 임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과정이 있죠? 두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패드 이사회에서는요, 모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지역 연방은행 총재는 패드 이사회 기준에서 at will employment,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다 이거지, 알바. 정직원이 비정규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드 이사회 기준에서는요, 정직원이 아닌 임시 직원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은행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을 갖다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든지 때로는 트럼프가 하듯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몰랑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숨어 있다 이게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기술적인 이걸 터널을 잡아가지고 쫓아내거나 해임하거나 이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요번 이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여기 있죠, 리사 쿡 있죠. 쿡이 물러날 경우 트럼프 일기 때 보먼 그리고 월러, 보먼하고 월러, 요 보먼이죠. 보먼하고 월러 어디 가냐, 월러. 여기 있네, 여기. 크리스토퍼 월러. 요 둘이가 트럼프 일기 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트럼프한테 지명을 받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요 빈자리 하나 있죠. 이 빈자리에 지금 이미 해가지고 지명이 되어 있죠. 누가? 미란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란. 그리고 지금 보면 쿡이 많이 쫓겨나죠. 쿡이 쫓겨나면 또 후임으로 트럼프가 한 명을 또 임명하겠죠. 지명해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해가지고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 7명. 총 7명 중에 트럼프 우호표가 몇 표가 됩니까? 4표가 되죠, 4표. 예, 4표가 됩니다. 4표가 되고, 여기서 보나마나 해가지고, 보먼, 그리고 월러, 그리고 미란, 그리고 쿡을 갖다가 대신해서 들어갈 그 후임자 중에, 이 4명 중에 한 명이 보나마나 파월 다음의, 패드 의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래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 구조, 다수로 해가지고 4대3으로 현재 표가 나눠진다. 그러니까 트럼프 우호가 지금 4로 더 많다 이런 걸 갖다 감안했을 때 다음에 또 쫓겨날 패드, 그러니까 연방은행 총재 중 한 명가 누구냐 하면은 시카고 패드 총재인 오스틴 굴수비입니다. 이거 어깨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관련해서 굴수비 관련해서요, 보먼하고 월러의 경우에 어떻다? 2023년 1월에 굴수비의 패드 이사 임명에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한 적이 있는데 이게 패드 역사 112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보먼하고 월러 이 둘이가 굴수비의 다음 임기 연임을 갖다가 반대하고요, 곧 임명될 미란, 요 빈자리에 있는 미란하고 쿡 후임이 여기에, 그러니까 굴수비 임기 연장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니까 4표가 된다. 이러면
패드 이사회는 굴수비를 갖다가 쫓아내게 됩니다. 그 굴수비가 아웃이 되게 된다. 중요한 또 어디입니까? 굴수비가 뉴욕 패드 총재잖아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이걸 갖다가 굴수비를 쫓아내게 된다. 이게 됩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상당히 긴데 이걸 통박을 얘기하려니까 너무 길어지고 지금 벌써 35분이고 이러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간단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역 연방은행 총재 12명하고 7명의 이사, 요거죠. 7명의 이사를 해가지고 뭐가 구성됩니까? FOMC 9월 달에 9월 중순에 열리는 그 금리 결정하는 FOMC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걸 갖다가 지역 연방은행 총재 12명 그리고 이 패드 이사회 7명 이렇게 가지고 구성이 되죠. 그래서 총 1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 쿡 쫓아내고 제가 미란이 들어가고 보험은 월러 들어가고 이래 되면요. 이거 FOMC 자체가 완전히 트럼프 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패드의 트럼프의 패드 절단내기 이것도 프로젝트 2025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프로젝트 2025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웃자고 한번 계속해서 좀 앞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 하여간 트럼프의 패드 절단내기는 이제 첫 발음이라다. 첫 발을 이제 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드를 갖다가 절단내겠다. 이거 트럼프의 목적이 이제 첫 번째 발을 갖다가 뗐다. 이걸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뭘로? 쿡 해임권으로. 한편 이거 패드에서는 어떻게 떼다? 쿡 관련해가지고 부적절한 행태로 비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사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모기지권을 갖다가 모기지들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패드가 이 상태대로 가면 이제 패드 문 닫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벌써 35분 넘어가네. 야, 트럼프 중국 유학생 60만 명 허용 언급의 핵심이지. 그게 마가죠, 마가. 유학생 없으면 대학 시스템 망한다. 일본 마가에서는 공산당 스파이 역할을 하는 학생들 오는 거 원하는 사람 없다. 이제 뭐 여기도 진퉁 마가 팬들이 트럼프 하는 짓에 대해서 너 그거 그따구로 해서 안 되는데 예, 그래 가지고 한다 이거죠. 트럼프 동박은 거죠. 뭐 중국을 갖다 어째 하고 싶기는 한데 돈은 또 돈대로 또 보이고 뭐 그러다 보니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금덩이는 당연히 차트 못 들고 은덩이 올려놓고 금덩이 말씀드려보면 쿡해임의 금덩이는 0.70% 상승해서 1온스에 3,390.42달러가 됐고요. 여전히 박스권에 있습니다. 은덩이의 경우 어떻다? 0.08% 기대보다 좀 많이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39.5달러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덩이에 비해서 은덩이는 0.08% 찔끔 올라가지고 1온스에 38.60달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했다? 어제 쿡해임 발표권 나왔으면서 해가지고 살짝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0.17% 하락해서 98.27 이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전히 뭐 라인을 깼다라고 말해 그렇고요. 우자가 이거 과거부터 그어놓은 그걸 갖다가 트레이딩 뷰에 작업해 놓은 걸 갖다가 까먹고 있다가 어제 잠깐 봤는데 여전히 먼저 몇 년 됐더라. 상당히 오래된 트렌드 라인인데 그 라인을 아직 못 깨고 있더라고요.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뭐 우자가 더 캡처가지고 올 시간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요. 하여간에 해가지고 어제 마이너스 0.17% 하락해서 98.27이 됐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를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이재명이 뭐 억수 잘했다 하는데 이 뭡니까 이게? 1달러 해가지고 0.36%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95.07 그것도 어제 해가지고 이거 몇 시야 이거? 6시 그럼 9시간 나가면 오후에 해가지고 1498까지 올라간대. 우자가 이번 주에 1400원까지 본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재명 그래 잘했다면서. 잘했다는데 환율 꼬라지는 왜 이렇게 돌아가요? 우자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돈 돌아가는 거 보면 현재 이벤트 그리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측정하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꼬라지 보세요. 이게 이재명이 잘한 겁니까? 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일본 내나입니다. 일본 내나는 우리나라 원하고 달리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23% 달러 기준으로 좋아진 거죠. 좋아져서 1달러에 147.42엔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해가지고 초장기 국채물이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 경신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고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고요. 요거는 미국의 주택지수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또는 하우징 인덱스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미국의 주택지수인데 요게 5월에 434.60에서 6월에 433.80으로
내려갔고요. 하락했고요. YOY 기준으로 해서는 5월에 2.9%인데 6월에 2.6%로 하락했고 MOM 기준으로는 5월에 마이너스 0.1%에서 6월에 마이너스 0.2%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뉴 원 패밀리 하우스 돼 있죠? 그러니까 신규 단독주택이죠. 신규 단독주택 매매량입니다. 매매량 연간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YOY 기준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 신규 단독주택 매매량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7월에 마이너스 8.2%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악화 중이다. 우자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미국 부동산 얘기 계속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악화되고 있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미국의 신규 단독주택 판매량이 악화되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요. 저 넘어가서 그럼 이것만 보느냐? 아니죠. 이것도 신규 단독주택 이거는 예,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 신규 단독주택 중간값 미디언 값이 가격이 YOY 기준에서 7월에 마이너스 5.9%로 해가지고 또 요것도 더 악화되었다. 하락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 말이 됩니다. 미국의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요거는 해가지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또 발표가 됐죠. 소비자 신뢰 지수 또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요 위에 있는 게 컨슈머 컨피던스 나와 있죠. 그리고 프레젠트 시트 현재 상황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향후 미래 그러니까 저 경제 상황 예상 뭐 이래 되죠. 이제 말씀드려보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컨슈머 컨피던스는 7월에 98.7에서 8월에 97.4로 해가지고 더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거 예상치는 얼마였다? 96.5였습니다.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3년 평균치는 97.1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어서 프레젠트 시츄에이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7월에 132.8이었는데 8월에 131.2로 이것도 또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고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어쩌다 7월에 해가지고 76.0이었는데 8월에 74.8로 해가지고 이것도 더 떨어졌다. 계속해서 컨퍼런스 보드 쪽 해가지고 데이터는 계속해서 안 좋은 걸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8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